그동안 막 거침없이 이 우리 방송에서도 분석을 했지만 사법부 정원을 늘린다든지 또 지금 비법조인을 대법관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왜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사법부까지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냐라고는 의심을 사고 이제 충분히 의심을 살 수도 있는 그런 또 사안이긴 합니다만 네. 느닷없이 이제 이 이재명 후보가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했다, 이렇게 좀 또 본인하고는 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늘 그런 식이죠. 뭐 네. 해보다 아니면 쓱 빠지고 해보다 아니면 쓱 빠지고.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게 한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전반적인 흐름들을 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대법원 100명 철회했다. 예.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대법원 정원 30명 늘리는 거예요. 그럼 18명이 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18명을 누굴로 채워질까요? 내가 볼 때 뻔하거든요. 요번에 법관 대표자 회의 소집했던 26명. 걔네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예. 그럼 대법관이 정치적인 뭡니까? 정치 판사들에 의해서 채워지는 거거든요. 라고 하면 대법관에서 나올 판결이라는 게 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100명을 넣고 이건 사실 그 하나의 해프닝으로 볼 수 없는 게 이걸 법안 발의한 사람이 누구죠? 박범계예요. 박범계? 박범계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 김영민이나 아니면 누구야 그 이상한 애 있잖아요. 그 코인 잘하는 애 뭐 이런 애들이 했으면 김남국. 뭐 이런 애들이 했으면 뭐 이렇게 볼 텐데 그게 아니라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안을 냈다라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자기네들 당하고 아무 상관없는 개인의 뭐 일탈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민주당의 전략이란 건 뭐냐면 입법부 장악했죠. 이번에 행정부 장악합니다. 남은 건 뭐예요? 사법부입니다. 거기다 게다가 또 뭐가 문제냐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다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다 남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뭡니까, 검찰 개혁한다고 얘기하다가 요즘 검찰 개혁 얘기 쏙 들어갔죠. 뭐예요? 다 사법 개혁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일단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로부터 뭘 뺏었습니까? 수사권 뺏었죠. 예. 그다음에 또 뭘 했습니까? 검사 파면죄 도입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기소권만 있는데 이제는 기소도 못 해요. 까딱까딱 파면됩니다. 근데 검사 파면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되냐면은 검사가 옷 벗으면 뭐예요? 변호사를 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검사의 독립성이 좀 있는 거거든요. 경찰은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경찰은 오히려 권력에 쉽게 넘어가요. 검사들은 그나마 안 되는 게 바로 뭐냐? 나는 여차하면 내가 옷 벗어서 변호사 할 수 있다는데 그 파면죄가 도입되면 변호사도 못 해요. 그러면 겁나가지고 기소할 수 있습니까? 기소 못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또 뭐가 있어? 법 왜곡죄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것도 원래 판사 포함했거든요. 판사가 유죄 판결 내리면 뭐예요? 법 왜곡죄 그래가지고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반대에 부딪히니까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슬쩍 빼가지고 판사는 뺐어요. 근데 검사입니다. 그 검사가 또 기소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법 왜곡죄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판사가 오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렸죠. 그럼 뭐 합니까? 판사 탄핵하잖아요. 판사 탄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판사 탄핵에서 그것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빵빵빵 내렸어. 그럼 뭐가 됩니까? 면소법이 있어요. 법 자체를 없애버려요. 법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대법원에 넘어오잖아요. 그럼 대법원을 누구로 채우는 겁니까? 30명 해가 자기들 사람으로 다 채우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확정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은 대법원장 탄핵. 그다음에 이거 헌법재판소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재명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은 언터처블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으로 타치할 수 없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법이라는 것 위에 서 있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터키에서 벌어졌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졌고, 헝가리에서 벌어지고,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그 독재 국가로 가는 거죠. 예.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의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갖다가 접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접겠느냐? 아니거든요. 이재명은 집권하는 내내 아마 괴로울 겁니다. 결국은 누가 봐도 알죠. 그 유죄 나오면 이 사람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권하는 내내 자기한테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놓고 나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의 명목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갖다가 자기 손에 넣으려는 그런 거는 집권 내내 5년 동안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게 벌써 우리 눈에 보이는 거고 거기에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일단은 전술상 후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이건 다시 나올 겁니다. 아마도. 네. 또 비법조인 대법관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교수님. 심지어는 뭐 김어준 대법관,
뭐 김재동 대법관 실제로 뭐 가능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다. 분명히 이 부분은 좀 뭔가 공기가 안 좋다 이렇게 감지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너무나 뻔한 거니까요. 예. 그 100명이다. 예.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뭐,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이거는 사실은 이제 한동훈이 비건으라고 한 거거든요. 김어준. 예. 설마 민주당에서 김어준을 갖다 대법관 하겠어요? 네. 그다음에 김재동 씨를 하겠어요? 그건 아니고 심지어는 논리적으로는 이런 사람도 가능한 제도다라는 네. 걸 하기 위해서 약간 과정법을 쓴 거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 뭐냐면 요번에 이재명 지지한 법조인들, 이재명 지지 선언한 법조인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560명이에요. 야. 변호사니 뭐니 이래가지고 전직 판사니 변호사니 뭐 이래가지고 560명이거든요. 뻔하잖아. 이런 애들을 채울 거 아닙니까? 100명이면 줄자리가 많아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30명은 아마 쟤들 추진할 것 같은데 30명은 18명이잖아. 이 18명은 판사회의 소집한, 판사 대표회의 소집한 그 26명. 걔네들로 채워질 거라는 거죠. 그럼 대법원 구성이다라는 게 정치적 편향, 완전히 편향이 되는 거고 특히 법조인들을 갖다 넣을 경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인민재판이 되는 거예요. 인민재판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게 어디서 벌어지는 겁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그렇게 하고. 예. 전 지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아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 아찔한 거고 제가 계속 경고하잖아요. 예. 지금 삼권 분립이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지금 사법부는 좀 버티고 있는데 사법부만 지금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법부 내에서도 26명의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볼 때 사법부 내란이거든요. 내란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태까지 그러면은 1년 안에 하게 되어 있는 그 재판을 갖다가 계속 예. 끌고 이재명이 계속 재판을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있었던 애들이 그 다음에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탄핵을 한다는 운동, 뭐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운동 이런 식으로 뭘까 사법부를 갖다 흔드는 일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몇 년 동안. 예. 그때는 한마디도 못한 애들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이거 가지고 그걸 갖다 조금 일찍 했다고 들고 일어난다는 게 뭘 의미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는 가만 놔두면 이게 우리가 헌법적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망가뜨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법부 내부에서 그런 반란이 일으키면 스스로 무너져요.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기댈 것은 이재명이 안 그랬으면 좋을 텐데 안 그래 주셨으면 이재명의 선의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리 착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선의를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 같은 제도를 계획할 때는 성악설에 기반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떤 나쁜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조차도 민주주의 시스템을 건드리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걸 갖다 몽땅 다 무너뜨려 놓고 오로지 이재명 총통의 선의에 기대해?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알겠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경고하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언론이 남아있대. 국민일보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당신들이 옛날에 징별적 피해 보상법 이걸 통해 가지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딱 뭐라 그래요. 딱 그 문제는 급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무슨 얘기입니까? 언론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MBC는 뻔한 거 아닙니까? MBC는 거기는 방송이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무슨 프로파간다 머신이잖아요. 기자들이 아닙니다. 예. 완전 정치꾼들이거든요. 이미 자막에는 이재명 대통령 나온 방송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YTN 들어올 거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완전 또 장악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게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공동으로 딛고 있는 공동의 약속이 있잖아요. 헌법. 그다음 자유민주 시스템 이것이 무너지는 데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건 봐야 된다. 이거 봐야 되는 거고 윤석열 거 같은 건 오히려 코미디예요. 그냥 간단하게 탄핵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탄핵했잖아요. 그러고 예. 이재명식으로 저렇게 까고 들어오는 건 수가 없어요. 이건 아래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다 합법적으로 할 거거든요. 쟤네들은. 그럼 실질적으로 무너지는 거고 이게 이제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는 책에서 그 저자들이 얘기했던 방식이잖아요. 새로운 방식이다. 옛날에는 쿠데타였다면은 요즘은 이런 식으로 안에서부터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걸 무너뜨린다. 그게 지금 세계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이게 한국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